안녕하세요. 암재활 운동 전문가 이재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항암 치료 중에도 왜 운동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은 항암 치료로 인한 피로를 줄이고 근육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하며 치료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동하면 피로가 더 심해지고 회복이 늦어지고 치료 일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암 치료 중 운동할 때 꼭 지켜야 할 핵심 주의사항 6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항암 스케줄과 컨디션에 맞춰 운동 강도와 운동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매일 몸 상태가 같지 않습니다. 항암 직후에는 피로감, 메스꺼움, 어지러움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걷기, 호흡 운동, 스트레칭 정도가 좋습니다. 며칠이 지나 몸이 서서히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조금씩 추가해주면 좋습니다. 컨디션이 안정적인 시기에는 평소 계획한 운동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항암 치료 중 운동은 고정된 루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운동 강도와 총 운동 시간 등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운동을 해도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신호등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열이 나거나 오한이 있고 심한 피로, 통증, 어지러움이 있다면 빨간불입니다. 이때는 운동을 쉬면서 회복을 먼저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피로는 있지만 일상생활이 비교적 가능하다면 노란불입니다. 이때는 운동을 완전히 쉬기보다 운동 시간과 강도를 줄여서 짧고 가볍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디션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초록불입니다. 이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록불이어도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항암 치료 중 운동의 목적은 개선과 향상이 아닌 항암 치료를 잘 버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면서 그날 컨디션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걷기만 하지 말고 근육을 지키는 운동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걷기는 항암 치료 중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부담이 적고 심폐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분 전환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활동량이 줄고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쉽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피로가 더 심해지면서 항암 치료를 견디는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 운동의 핵심은 많이 걷는 것만이 아니라 근육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가벼운 스쿼트, 밴드 운동,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처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체형 때문이 아닙니다. 근육량이 적거나 치료 과정에서 근육이 많이 감소하면 피로가 더 심해지고 항암 치료 부작용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유명 대학 연구 발표에 의하면 암 환자의 근육 감소가 치료 결과와 예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 운동은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범위 안에서 근육을 지키는 운동까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항암 치료 중 운동의 목표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 중 운동의 목표는 체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치료 기간 동안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체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항암 치료 중에도 예전처럼 운동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 중에는 몸의 회복 능력이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초반에는 괜찮아 보여도 회복 없는 무리한 운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 피로가 누적되어 컨디션이 더 떨어지게 되고 결국 항암 치료가 지속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완전히 쉬면 근력과 신체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 운동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몸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항암 치료 중 좋은 운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좋은 운동은 운동 후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치료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방전되거나 다음날 피로가 너무 심하게 난거나 식욕과 수면이 떨어진다면 그 운동은 현재 몸 상태에는 과했을 수 있습니다. 또 운동 후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치료 관련 부작용 증상이 뚜렷하게 악화된다면 운동 강도와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열과 혈액 수치를 확인하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 중 운동은 쉽게 생각해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운동하고 싶어도 몸이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점은 체온입니다. 열이 나거나 오한이 있다면 이때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회복을 위해 쉬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항암 치료 중에는 호중구, 백혈구, 혈소판, 헤모글로빈 같은 혈액 수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호중구와 백혈구가 낮으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혈소판이 낮으면
멍이나 출혈이 생기기 쉬울 수 있습니다. 또 헤모글로빈이 낮으면 숨참, 피로감, 어지러움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 운동은 무조건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온과 혈액 상태를 함께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혈액 수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람마다 증상과 컨디션은 다를 수 있으니 운동 전에 열과 오한은 없는지, 새로운 멍이나 출혈은 없는지, 숨참이나 현기증은 심하지 않은지, 감염 증상은 없는지 꼭 증상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감염 위험이 높을 때는 운동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호중구나 백혈구가 감소하면서 감염 방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감염이 생기면 단순히 몸이 힘든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항암 치료 일정이 미뤄지거나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운동을 무조건 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은 헬스장, 신체 접촉이 많은 단체 운동,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손 위생을 철저히 하고 필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구를 여럿이서 같이 사용할 때는 사용 전후로 소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컨디션이 애매한 날에는 무리해서 외부 운동을 하기보다 집에서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처럼 실내 저강도 운동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을 때의 핵심은 운동을 완전히 안 하는 것보다 운동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항암 치료 중 운동 주의사항은 말초신경병증입니다. 말초신경병증은 항암 치료 중 손발 저림, 따끔거림, 감각 저하, 균형 불안정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면 바닥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고 균형이 흔들리면 넘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손 감각이 떨어지면 아령이나 운동기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이 있을 때는 운동 강도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운동을 무조건 안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동작과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벽을 짚고 균형 운동을 하거나 의자를 잡고 천천히 스쿼트를 하거나 실내용 자전거처럼 낙상 위험이 낮은 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넘어질 위험이 큰 운동이나 무거운 기구를 드는 운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주의사항은 케모포트와 PICC 같은 치료 장치를 이해하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 중에는 케모포트나 PICC 같은 중심 정맥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항암 치료를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도 이 장치를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삽입 부위에 감염이 생기거나 충격이나 압박이 가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전에는 삽입 부위에 통증은 없는지, 붓기나 발적은 없는지, 드레싱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케모포트나 PICC가 있을 때 어떤 운동은 가능하고 어떤 운동은 조심해야 할까요? 우선 비교적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은 가볍게 걷기, 하체 위주의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집안에서 하는 가벼운 일상활동입니다. 이때도 편안한 강도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팔을 반복적으로 크게 돌리는 운동, 푸시업처럼 가슴과 어깨에 강한 부담이 가는 운동, 무거운 상지 근력 운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삽입 초기에는 장치가 안정화될 때까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통증, 붓기, 발적, 당김이 생기면 운동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케모포트가 있다고 운동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삽입 부위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범위에서 시작하고 문제가 없다면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 중 운동할 때 꼭 지켜야 할 핵심 주의사항 6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항암 스케줄과 컨디션에 맞춰 운동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운동도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셋째, 항암 치료 중 운동의 목표는 체력 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넷째, 운동 전에는 열과 혈액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감염 위험이나 말초 신경병증이 있다면 운동 환경과 동작을 더 안전하게 바꿔야 합니다. 여섯째, 케모포트나 PICC 같은 치료 장치가 있다면 삽입 부위를 보호하면서 운동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항암 치료 중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항암 치료 중 운동을 쉬어야 하는 위험 신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